안녕하세요, 똥물리의 에디입니다. 게이밍킹 끝판대장 CPU 9800X3D가 나오면서 최근 새롭게 PC를 맞추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AMD CPU들이 전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먹으니 이 보드에서 비용을 줄이는 그런 분들도 많긴 하지만 이왕 끝판대장 CPU를 샀는데 그에 걸맞는 왕관, 갑옷 하나 준비해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그중 하나고요. 그래서 오늘은 AMD PC 끝판왕 종결 PC를 맞추시는 분들이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바로 그 녀석 기가바이트 X870E 어로스 익스트림 AI 탑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AMD 진영에서 구매할 수 있는 최고 끝판 보드 중 하나인데 이번 X870E 기가바이트 보드에서는 박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AI 관련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AI 탑이라 불리는 기가바이트 독점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데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자신의 AI 미세 조정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상위 오픈소스 AI 모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죠. 사실 이러한 기능은 대중적인 니즈라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PC든 모바일이든 AI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점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최상급 보드, 익스트림 보드에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으로 이 익스트림 보드의 전원부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오는데 전원부 보면은 18+E+E 페이지로 X870E 폼팩터 중에서는 탑 티어급 전원부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밑에를 보면은 듀얼 PCI 5.0 슬롯을 2개 제공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고 와이파이 7과 이지 플러그라는 편의 기능도 들어가 있다라고 하네요. 박스만 보면은 감칠맛 나니까 본격적으로 이 녀석 열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와 진짜 엄청난 사이즈의 보드가 있는데 일단 이 녀석은 맛있는 거니까 조금 있다가 먹도록 하고 우선은 에피타이저라 볼 수 있는 부수 기재들부터 보도록 하죠. 약간 양문형 냉장고처럼 들어가 있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설명서 있고 온도 케이블 뭐 각종 소음 센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벨크로 찍찍이 이것도 있고 이 스티커 이거 붙인다고 컴퓨터 성능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너무 오래된 뻥이잖아 그거. 그 중에서도 요거 DDR 윈드 블레이드 메모리 밑에 달아가지고 메모리 오버클럭 할 때 쿨링에 도움을 주는 아주 작고 귀여운 쿨링팬이죠. 이거 이어서 보면은 요 녀석 와이파이 7에 지원하는 안테나도 있는데 이지 플러그 기술을 제공해서 예전처럼 손으로 돌릴 필요 없이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와 진짜 요런 거 슬리빙 처리된 SATA 케이블 이게 약간 감성적인 디테일이거든요. 솔직히 이거 별거 아니긴 해. 근데 이런 거 챙겨주는 거에서 프리미엄 보드 사용자에게는 소소한 감동을 주죠. 그뿐만이 아니라 기가바이트가 예전부터 잘하고 있는 USB-C 형태의 DAC 이거 당연히 있고 그리고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G 커넥터 이 녀석도 들어가 있네요. 혹시나 나중에 중고 거래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 G 커넥터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거 잃어버려가지고 나중에 10,000원, 20,000원 까이는 거 종종 있습니다. 자, 이제 메인 DC로 넘어와서 X870E 어로스 익스트림 AI 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디자인부터 보면은 진짜 뭐랄까 엄청 신경을 쓴 티가 많이 나요. 특히 요 사선 디자인 지금은 전원이 안 들어가 있어서 하단 아머에만 나타나 있는데 상단 IO 쉴드에까지 쭉 이어진 디자인이 보여줍니다. 전원을 키면 비로소 이 어로스 익스트림의 진면목을 볼 수 있게끔 장치를 해둔 것 상당히 재밌네요. 특히나 요즘 타사 제품들을 보면은 디자인 통일성보다는 각 부위마다 과한 디자인을 때려 넣어가지고 우리 멋있어요, 우리 플래그십이에요 라고 개별적 자기 주장을 막 하고 있는데 기가바이트는 그런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본인들만의 색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E8X 폼팩터에 속한 만큼 사이즈 자체가 다른 X870E 보드들보다 좀 더 크죠. 이로 인해 보통의 미들 타워 케이스에서는 장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착 전 반드시 호환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구매하는 게 좋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은 기존 기가바이트 보드들에서 볼 수 있었던 이지 레치 플러스, 이지 레치 클릭, 그리고 엔더2 이지 매치 같은 편의 기능 여전히 잘 들어가 있죠. 사실 이런 편의 기능은 요즘 다른 보드들도 많이 강화하는 추세지만 특히나 기가바이트가 잘하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이거를 제거할 때 도구가 필요 없다? 이거로 이미 끝난 거야. 그리고 상단에는 플래그십의 상징 Q코드 LED 달려있고 그 옆에 8800MT까지 지원하는 메모리 슬롯이 달려있는데 2, 4번 슬롯에 금속 쉴딩 처리가 적용되어 있죠. 긱바 홈페이지를 보면은 내구성에 대한 자랑을 엄청 하고 있는데 그 좋은 거를 요 2개 슬롯에만 넣었다는
없다는 거 조금 아쉬워요. 물론 DDR5 시대에 와서는 대부분 풀뱅보단 듀얼 채널 환경을 반강제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난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플래그십 최상위 보드인데 이런 부분은 빼먹은 건 살짝 디테일이 부족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PCI 슬롯은 반대로 꼼꼼히 디테일을 챙겼다는 거죠. 첫 번째 슬롯과 두 번째 슬롯은 티타늄 처리된 UD 슬롯 X가 적용되어 있고 맨 하단에는 티타늄 처리까지는 아니지만 금속 쉴딩 처리가 된 UD 슬롯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요. 이런 것만 보면은 얘네가 못하는 애들이 절대 아닌데 도대체 여기 왜 빼먹었을까? 그리고 M.2 SSD 슬롯을 보면 위에서부터 5.0 1개, 4.0 총 3개를 지원하는데 맨 밑에 있는 슬롯은 2배속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측정을 해보면 맨 밑에 슬롯만 PCI 3.0 수준의 속도가 나오죠. 근데 이걸 보고 어라? 다른 X870E 보드들은 2번과 3번 슬롯이 그래픽카드 슬롯이랑 레인 공유를 해서 글카 성능을 깎아먹지 않나? 그러면 사실상 1번 슬롯 빼고는 SSD 쓰면 손해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X870E 어로스 익스트림의 경우는 레인 공유 방식이 다른 보드들과 조금 다릅니다. 이 5.0 PCI 슬롯은 사실상 최상단과 두 번째 슬롯만 서로 레인 공유를 하고 SSD는 별도의 레인으로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과 3번 슬롯을 써도 속도 저하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최하단에 있는 SSD 슬롯과 맨 밑에 있는 PCI 슬롯은 서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에 SSD를 장착하면 최하단에는 그래픽카드나 사운드카드 같은 별도의 PCI 장치를 장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I/O 포트 쪽을 보면은 CMOS 클리어 버튼과 CPU 없이도 바이오스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Q플래시 플러스 버튼, 그리고 그 밑에는 USB 3.2 젠2 포트가 총 6개, USB 2.0 포트는 2개, USB 4 포트도 2개 있습니다. 그리고 마벨 10기가 램 포트가 무려 2개나 들어가 있는데요. 다른 X870E 보드들을 보면은 요 10기가 램 포트 요거 들어가 있긴커녕 높아야 5기가 램, 심지어 상급인데 듀얼 랜이 없는 보드들도 있어요. 상급이면 단순 게이밍뿐만 아니라 작업자 입장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듀얼랜 반드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이 기가바이트는 10점 아니 1000점을 줘도 아깝지 않은 구성을 지니고 있죠.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런 디테일 챙기는 거에서 플래그십의 만족도를 올리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뒤에 나노 카본 백플레이트 챙겨준 부분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라 칭찬하진 않겠습니다. 플래그십에서는 당연한 거지. 그리고 기가바이트 주장에 따르면은 이 백플레이트 안쪽에 별도의 서머 패드 처리를 해서 전원부 쿨링에 도움을 준다 하는데 그 부분은 직접 분해를 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X870E 어로스 익스트림 분해를 완료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원부 부위에 맞게 서머 패드가 부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앞쪽에 히트 싱크도 보면은 서머 패드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자국을 보면 하나도 빠짐없이 깔끔하게 잘 찍혀 있는 모습이죠. 전원부 온도도 보면 정말 아주 낮은 온도로 안정적인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전원부 구성도 보면은 18+2+2 페이지로 X870E 보드 중엔 탑티어 등급에 속해요. 물론 제가 지금 탑티어라고 말은 하긴 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쓴소리를 하고 싶은 게 물론 지금도 충분히 많은 좋은 전원부 스펙을 가지고 있지만 익스트림 네임밸류 치고는 살짝 무난하게 구성한 게 아닌가. 인텔 Z890 보드 전원부를 보면은 22페이지로 연속과 차이가 꽤 큽니다. 이런 걸 보면 기가바이트가 AMD CPU를 믿고 조금 힘을 아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X870E 어로스 익스트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 최근 기가바이트가 보급기부터 이런 최상급 보드들까지 디테일을 살리려는 모습이 눈에 띄게 많이 들었어요. 이런 디자인 통일성을 챙기려는 모습이나 타 브랜드에서는 시도조차 못하는 10기가 듀얼랜 이런 부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PCI 레인 구성도 다른 보드들과 다르게 사용자가 편하게끔 최대한 배려를 해준 티가 난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까 잠깐 말했던 익스트림 네임밸류 치고는 힘을 조금 빼고 나온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도 동시에 들어요. 메모리 강화 슬롯이 절반만 들어간 점이라든가 USB 개수도 상급 치고는 좀 적다는 점, 솔직히 저는 기가바이트의 선택 조금 아쉬워요. 지금 시장의 지배자 대중적인 CPU는 이제 AMD인데 오히려 보드 구성 자체는 인텔이 눈에 띄게 좋단 말이죠.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AMD 9800X3D 가격 지금 미쳐 날뛰니 보드를 좀 더 알차게 해보자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너네 어차피 싸게 안 낼 거잖아. 하지만 AI 시대에 대한 자세는 기가바이트가 다른 메인보드 제조사들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려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더욱 잘 어울리는 보드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네이밍 정책은 조금 자제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길어. 이상 저는 똥물리 에디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기똥찬 녀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